우리는 매일 수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때로는 아무런 의미 없이 주고받는 말들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말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바로 말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는지를요. 어떤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며 말을 고르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느라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작은 차이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투 하나, 표현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차갑게 식게 만들 수도 있죠. 대화의 방식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옛 선비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의 말하는 태도를 가장 먼저 보았습니다. 목소리의 크기나 말의 화려함보다도 얼마나 신중하고 조화롭게 이야기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죠. 말이란 곧 그 사람의 내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언제나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상대방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후 말하곤 했죠. 반면 두 번째 청년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바빴습니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든 곧바로 끼어들어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고 때때로 남의 말을 가로채기도 했죠. 몇 년 후 두 청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 여러 기회를 얻었지만 두 번째 청년은 점점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화려한 언변은 처음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 신뢰를 잃게 만든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대화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언변보다 신뢰할 수 있는 대화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대화를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듣고 반응하며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말의 무게를 생각해야 합니다. 말은 가벼울 수도 있지만 때로는 깊이 박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우리는 종종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닿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래서 더 신중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때때로 별 생각 없이 친구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야, 넌 진짜 답답하다. 너 때문에 일이 더 꼬였잖아. 이런 말들은 가벼운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깊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관계가 얕은 사람일수록 혹은 상대방이 예민한 순간일수록 작은 말도 크게 작용할 수 있죠. 반대로 따뜻한 말 한마디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너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 항상 내가 있어서 든든해.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환하게 밝히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생각이며 인격이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대화를 통해 드러나죠. 그렇기에 우리는 더 신중하게, 더 따뜻하게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도 어둡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 말이 우리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까? 아니면 멀어지게 할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이 조금 더 따뜻하고 신중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을 보여줍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말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수없이 많은 말을 내뱉지만 그중 정말 신중하게 선택한 말은 몇 개나 될까요? 살다 보면 가끔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친한 친구에게 던진 가벼운 농담이 뜻밖의 상처가 되기도 하고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내뱉은 한마디가 소중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기도 하죠. 말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부드러운 손길이 될 수도 있지만 단 한마디로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바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사람의 뼈를 부순다. 말은 눈에 보이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 그 무게는 때로 칼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의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빠른 말보다 신중한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말이 빠르고 유창한 사람을 말을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신중한 사람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빠른 말은 실수를 낳지만 신중한 말은 신뢰를 쌓습니다. 우리는 상대가 끝까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다음 말을 준비하느라 바쁩니다. 하지만 신중한 대화는 조급함이 아닌 생각하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어떤 말을 할지 곱씹고 그 말이 진정 필요한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화의 품격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말의 무게를 가늠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이 말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만든 뒤입니다. 농담은 가볍지만 그 가벼움이 누군가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그렇죠. 가족, 연인, 친구에게 던지는 말일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말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직한 게 최고야 라고 말하며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솔직함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직함이란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내뱉는 날 것의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솔직함이란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배려 없는 솔직함은 상처가 되고 배려가 담긴 솔직함은 신뢰가 됩니다. 세 번째로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침묵을 어색하게 느끼지만 침묵은 때로 말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논어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이 많다. 말을 아낀다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필요 없는 말, 불필요한 감정을 줄이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그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정말로 필요한 말을 선택해 내뱉는 것. 그것이 바로 신중한 말의 힘입니다. 여기 두 친구의 대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끊고 자신의 의견을 쏟아냅니다. 내가 보기엔 그건 틀린 생각이야. 아니, 내 말이 맞아.
내 생각은 너무 단순한 거 아냐? 반면 다른 친구는 조금 다른 방식을 택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곰곰이 생각한 뒤 입을 엽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네. 나는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봤어. 그 부분은 정말 흥미롭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이 두 사람 중 누구와 더 대화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말은 많다고 해서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의 힘은 어떻게 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 잘하는 것이 곧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란 필요한 말만 남기고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가장 신중한 사람이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리고 이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말은 쉽지만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신중한 말 한마디가 존중을 만들고 불필요한 말 한마디가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말이 내일의 관계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말을 아끼고 신중하게 선택하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한마디를 줄이는 것이 더 깊은 대화를 만드는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말을 신중히 다루는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사람이 됩니다. 말을 신중히 다루는 사람이 결국 신뢰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신중한 말을 넘어 대화를 통해 어떻게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요? 신뢰란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쌓이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무너질 수 있는 섬세한 유리탑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중심에는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믿을지 말지는 어떤 말을 하는가와 어떻게 말을 하는가에서 결정됩니다. 경청하는 사람이 신뢰를 얻는다. 흔히 말을 잘해야 신뢰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듣는 사람이 더 신뢰를 받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그 말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을 엽니다. 한 가지 실험을 소개해 볼까요? 한 연구에서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 뒤 한 그룹은 이야기 중간에 계속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게 했고 다른 그룹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실험 후 이야기했던 사람들에게 누가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가를 물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자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공감해준 사람이 훨씬 더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 실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신뢰는 말하는 능력이 아니라 듣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말보다 태도가 신뢰를 만든다.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태도까지도 관찰합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지, 눈을 맞추고 있는지,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이 모든 요소가 대화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이 시계를 자꾸 쳐다본다면 어떨까요? 혹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충 듣고 있다면 아마 대화를 지속하고 싶다는 마음이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 당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눈을 맞추며 적절한 순간에 공감의 말을 건네는 사람과 대화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하라. 신뢰를 쌓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런 태도는 오히려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틀렸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가 틀렸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를 나누며 더 나은 결론을 찾는 과정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겠네요.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일리가 있어요.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보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이야말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 핵심입니다. 상대의 말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라. 대화 중에 상대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신뢰는 금방 깨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 그건 별거 아니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이런 말들을 듣는다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많이 힘들었겠어. 내가 그렇게 느꼈다면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처럼 상대의 말을 인정하고 그 감정을 존중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신뢰는 작은 말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중요한 순간에만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신뢰는 일상의 작은 말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 고마워.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이런 사소한 말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깊은 신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신뢰는 작은 실망에서도 깨질 수 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진심 없이 형식적으로 대화할 때 우리는 상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인정해 주는 것.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필요한 말만을 하는 것. 작은 말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는 것.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을 더욱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뢰는 한순간에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하나가 그것을 만들어갑니다. 신뢰를 쌓는 대화는 단순히 말의 내용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태도로, 어떤 방식으로 말을 전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무게와 가치는 크게 달라지죠.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대화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을 잘하는 사람을 떠올릴 때 유창하고 논리적인 화술을 가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이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란 상대를 존중하고 상황에 맞는 표현을 선택하며 듣는 이가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인격을 드러내며 그 자체로 신뢰와 존경을 얻게 만듭니다. 상대에 따라 대화의 방식을 다르게 하라. 같은 말이라도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 이야기할 때와 직장 상사와 이야기할 때,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는 같은 어조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없죠. 예를 들어, 친구에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가볍게 말할 수 있지만, 직장 상사에게 같은 표현을 쓴다면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정중하게, 저는 이런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이처럼 대화의 품격은 상대를 고려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먼저 상대의 위치와 상황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어조와 표현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소리의 톤과 속도를 조절하라. 대화에서 말의 내용만큼 중요한 것이
목소리의 톤과 속도입니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빠르게 내뱉으면 가벼워 보일 수 있고 너무 느리면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강한 어조는 상대를 위축시키고 너무 약한 어조는 신뢰감을 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면 상대가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더 부드럽고 열린 대화가 됩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상대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내 의견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대화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마라.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많습니다. 특히 상대가 길게 말하거나 자신의 의견과 다를 때 더욱 그렇죠. 하지만 품격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에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면 두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상대가 내 의견을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역시 상대에게 열린 마음으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나의 말뿐만 아니라 상대의 말까지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대화를 나눌 때 상대가 말을 마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잠시 생각한 후 차분히 당신의 의견을 전해보세요. 이 작은 습관만으로도 당신의 대화는 훨씬 더 품격 있어질 것입니다. 지나친 직설화법을 피하라. 우리는 솔직한 것이 좋은 대화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솔직함과 직설적임은 다릅니다. 직설적인 말은 때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방식은 틀렸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이런 말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대화를 단절시키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 방식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점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의미라도 표현을 부드럽게 하면 상대가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되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조율하는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라. 대화를 하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대화를 하는 사람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어떤 의견 차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지만 좋은 관점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대화는 더 이상 논쟁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품격 있는 대화란 이기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입니다. 상대를 꺾으려 하기보다 함께 더 나은 결론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한마디까지 배려하라. 대화가 끝난 후 마지막 한마디는 그 대화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든 마지막 한마디가 따뜻하고 배려심 있는 말이라면 그 대화는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오늘 대화 즐거웠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런 작은 마무리가 대화를 더욱 품격 있게 만들어줍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와 인격이 고스란히 담긴 하나의 예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술을 더 깊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대화는 어떤 모습인가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식과 태도까지도 돌아보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그 사람의 가치를 높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대화는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품격 있는 대화는 신뢰를 쌓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무심코 한 말이나 태도가 상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긴다면 그 다리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에서 피해야 할 실수를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 실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과 태도가 대화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실수일까요? 1. 상대의 말을 끊거나 가로채지 마라.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의견을 더 빨리, 더 많이 말하는 것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우리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에 내가 할 말로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대가 말하는 도중에 끼어들어 그러니까 내 말은 이런 거잖아 하고 대신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상대에게 나는 내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없어라는 신호를 줍니다. 누군가 내 말을 중간에 가로채면 기분이 어떨까요? 마치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다는 듯한 느낌이 들고 점점 말하기 싫어진다는 생각이 들겠죠. 대화의 기본은 상대가 충분히 말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생각을 정리한 뒤에 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화를 품격 있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2. 지나치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라. 논리적인 사고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논리가 지나치면 대화는 점점 토론이 되고 결국은 싸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순간에도 그건 내 감정적인 판단이지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해버린다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대화는 논쟁이 아니라 교감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때로는 상대의 감정이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속상한 마음에 나 정말 최악이야 라고 말했을 때 아니야, 내가 왜 최악이야?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내 실수가 아니잖아 라고 바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보다 많이 속상했구나 라고 먼저 공감해주는 것이 더 나은 대화의 방식입니다. 3. 남의 아이디어를 가로채지 마라. 대화에서 신뢰를 깨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상대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좋은 의견을 냈는데 그것을 살짝 바꿔서 마치 자신의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신뢰를 잃고 말죠. 만약 상대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면 그 아이디어를 인정하고 높여주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내 의견을 듣고 보니 나도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았다고 느끼고 더 깊은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화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뛰어난 생각을 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함께 더 나은 방향을 찾고 서로를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4.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지 마라. 우리는 자주 부정적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그건 불가능해.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말들은 상대의 의욕을 꺾고 대화의 흐름을 차갑게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도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처음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상대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피하는 것은 단순한 긍정적인 태도 이상으로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만약 반대 의견을 말해야 할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도 있어. 이처럼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대화의 방법입니다. 5.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말하지 마라. 화가 났을 때, 서운할 때, 흥분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말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한 말들은 나중에 후회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후회를 해본 적이 있지 않나요? 화가 날 때는 즉시 반응하기보다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말을 듣고 곧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차분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화의 태도입니다. 대화를 망치는 것은 사소한 실수에서 시작된다. 대화에서 피해야 할 실수들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가로채고 논리적으로 몰아붙이고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는 것. 이런 작은 실수들이 쌓이면 결국 대화의 흐름은 어긋나고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이 실수들은 노력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한 템포만 늦춰도, 불필요한 말 한마디만 줄여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혹시 무심코 상대의 말을 끊고 있진 않은지, 논쟁을 이기려 하지는 않는지, 부정적인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다면 이미 더 나은 대화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좋은 대화란 더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신중한 말을 넘어서 우리의 말이 더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법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며 때로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어떤 말은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히고 어떤 말은 긴 세월 동안 마음에 남아 용기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의 힘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말에는 온도가 있다. 어떤 말은 따뜻하고 어떤 말은 차갑다. 따뜻한 말은 사람을 감싸고 차가운 말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든다. 그런데 따뜻한 말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다. 고마워.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처럼 작은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 반대로 차가운 말은 겉으로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깊은 상처를 남긴다. 그게 뭐 대수야? 좀 더 잘하지 그랬어. 어차피 안 될 거였잖아.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분위기와 관계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온도로 다가갈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말은 방향을 결정한다. 말은 단순히 과거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말이 습관이 되면 우리의 삶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나는 안 될 거야. 이 일은 너무 힘들어. 언제나 똑같지 뭐. 이런 말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소극적으로 변하고 만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이번엔 다를 거야. 한 번 더 해보자.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거야. 이런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말은 결국
우리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말은 습관이 된다.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한다. 누군가는 늘 괜찮아, 잘 될 거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또 누군가는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말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말들은 결국 현실이 된다.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결정하고 사고방식이 행동을 결정하며 행동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습관으로 가져야 할까? 무조건 긍정적인 말만 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해야 한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과정일 뿐이야.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 경험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말은 관계를 만든다. 말이 곧 사람이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가 결정된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난 후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단지 상대의 말을 경청해주고 적절한 순간에 따뜻한 말을 건넸을 뿐이다.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고 다시 대화를 나누고 싶어진다. 반대로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기분을 불편하게 만든다. 그 사람은 불평과 비판을 많이 하고 타인의 말을 가볍게 여기며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그런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된다. 결국 좋은 말을 하는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들이 남는다. 말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관계를 단절시키는 벽이 되기도 한다.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도 아니면 점점 혼자가 될 수도 있다. 말은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는 좋은 말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가혹한 말을 하곤 한다. 나는 왜 이럴까? 난 할 수 없어.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말들은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점점 더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처럼 자신을 격려하는 말을 습관으로 만들면 우리의 내면은 더 단단해지고 삶의 방향도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미래를 결정하며 우리 자신을 형성하는 힘이 있다. 조금만 더 신중하게 말하고 조금만 더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고 조금만 더 따뜻한 말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좋은 사람들과 함께 더 좋은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겠는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건넬 것인가? 그 선택이 오늘을 결정하고 내일을 바꾼다. 당신이 하는 말이 곧 당신이 된다.